14년식 투싼 14년식 투싼이라 그러는데 14년식 맞네요. 에어컨이 안 돼서 오셨네요. 에어컨이 어떻게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32.4도네요. 에어컨 켰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네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고요. 자, 냉온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냉온은 잘 되네요. 사 40도가 넘네요. 에어컨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가스의 성분은 알 수 없지만 이 압력으로 봐서는 가스가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가스는 정상인 것 같네요.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시동 걸려 있고 팬 안 돌고 있고 에어컨 압력은 8바 정도 되죠. PSI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한 120 정도 조금 넘겠네요. 120 PSI 정도가 되고 에어컨은 꺼진 상태고 에어컨 켜보고 끄고 네, 온오프 다 되죠. 압력 이상 없고 켜고 압력 변화 없죠.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팬도 돌고 있고요. 데이터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에어컨은 되지 않네요. 한 120 정도 되죠. 끄고 켜고 전혀 반응 없죠. 뭐가 문제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어컨을 작동하고 있는데 작동하고 있죠. 압력 변화는 안 생기고 있고 776rpm 시동은 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컴프레셔 상태를 볼게요. 컴프레셔가 회전하고 있지 않죠. 네. 지금 시동 걸려있는데 손으로 만지고 있죠.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필은 3필인데 맨 위쪽이 에어컨 컴프레셔 필터 코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우. 오케이. 3층을 했습니다. 전압은 14V 나오죠. 컨트롤 이상 없네요. 전압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필드 코일이 나갔을 확률이 높겠네요. 필드 코일 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은 인가가 되고 있으니까 필드 코일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필드 코일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시동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요. 시동을 끄고 필드 코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검하려면 위험하니까 시동을 끄고 하는 게 맞죠.
이 필드 코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탐침은 돼 있죠. 탐침은 돼 있으니까 이 탐침을 이용해서 이 필드 코일의 단선, 쇼트 유무를 확인해 볼게요. 자, 테스터기 이상 유무 확인하고요. 테스터기 제로죠. 이상 없고요. 자, 탐침을 꼽아 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아이고 완전히 무한대네요. 무한대. 완전히 무한대입니다. 테스트하기는 아이고. 자, 몸체에 테스트하기 이상 유무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완전히 무한대죠. 완전히 단선이네요. 필드 코일 단선입니다. 아하, 필드 코일 단선인데, 예, 현재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이 필드 코일 단선이고요. 필드 코일은 나갔고요. 이 ECV, 이 ECV 작동 여부는 알 수가 없죠. ECV 작동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ECV만 작동이 잘 된다면 이 컴프레셔는 교체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할 수 있겠네요.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정비TV 484회, 굉장히 조회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484회에 제가 컴프레셔를 교체하지 않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서 해드린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차정비TV 484입니다. 그 현상과 아주 똑같은 현상이네요. 똑같은 현상인데 이 내용을 고객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이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점검하지 않은 게 있네요. EC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더 봐야 되겠네요. 그걸 아직 보지 않았네요. 전원만 확인하고 ECV는 보지 않았네요. ECV 한번 볼게요. 오케이. ECV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네요. 켜지고 이 전화 볼테이지가 11.3V. 오케이. ECV는 작동을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ECV가 이렇게 파형으로 작동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압력 형성을 잘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미지수죠. 아직은 미지수인데 일단 파형은 정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상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투싼 차량은 정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컨트롤 문제 없고 단지 콤프 필드 코일의 문제인데 고객님께 연락을 드려서 작업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께
예, 전화를 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요즘 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어셈블리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이 필드 코일만 교체해서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콤프를 교체하지 않고 이 필드 코일이 나갔는데 이 클러치를 계속 클러치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 클러치만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20V는 정상이니까 에어컨이 정상으로 작동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예, 이런 방식으로 제가 차전기 TV 484회 그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조회수도 많았거든요. 거기 댓글을 보게 되면 정말 좀 답답하신 분들이 댓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에어컨 끌 때는 이 클러치가 떨어져 가지고 회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클러치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콤프로 계속 도는 거죠. 회전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연비에 지장이 있고 엔진에 부하가 걸려서 그래 하면은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답답합니다.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거 연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신형들 보게 되면 시동만 걸게 되면은 이 컴프레셔는 계속 회전하는 거죠. 지금 신형들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20V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에어컨이 되고 안 되고 또 엔진에 부하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클러치 회전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본인 생각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댓글에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혼동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은 그 댓글을 보고 와 맞아, 그 연배 떨어지는 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참 알지도 못하면서 꼭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댓글 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댓글을 다시되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다시라고요. 제가 오늘은 에어컨을 켰을 때 껐을 때 클러치는 계속 회전하게 해놓고요, 20V만 작동하고 안하고 했을 때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저걸 확인까지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시원하겠죠? 오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차근차근 제가 엔진 부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클러치를 이 필드 코일 교환하지 않고 여기 플레에다가 바로 직접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해서 지금 신형 있죠. 지금 신형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형은 이 필드 코일이 없거든요. 시동 걸면 계속 이 컴프레셔는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20V 컨트롤만 가지고 에어컨 작동을 하거든요. 신형으로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연비가 떨어지니 하시는 분들은 본인 차 한번 해보세요. 연비 떨어지는지. 이 필드 코일만 교체도 되기는 하는데 뭐 이거 하려 해도 또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더워 죽겠는데 부품 주문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거 용접을 할 텐데, 제가 여수선 있지 않습니까? 용접 어수선 홀더 어선을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물리게 되면 이 플레에 바로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에 뭐 베어링이라든지 아무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차량에 전자장치가 많고 특히 ECU 같은 거 BCM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용접을 할 때는 마이너스
터미널을 탈거하고 용접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터미널 탈거하고 용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용접하는 부위에 가깝게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용접을 하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쪽에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탈거하지 않고 바로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용접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에어컨 고치는데 용접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 영상 거시기 하면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유튜버 아닙니까? 유튜버. 정비 쪽에 유튜버를 하는 사람인데, 아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돼요. 그냥 관심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용접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이게 말씀하시던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그게 유튜브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알고 있지만 패스,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용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1.4파이, 굉장히 용접하는 부위를 극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이런 용접봉을 사용하면 좋죠. 이 용접봉은 시중에 잘 없거든요. 1.4파이를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용접봉 1.4파이 검색하시게 되면 아마 많이 있습니다.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용접을 할 텐데, 용접을 하게 되면 다른데 지금 데미지 갈 데가 없습니다. 불똥이 튄다 해도 밑으로 떨어지고 뭐 전혀 벨트에도 손상이 가지 않고, 지난번에는 이쪽에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벨트에 튀니까 제가 물걸레를 이 벨트를 싸놓고 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전혀 어디 불꽃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용접하도록 할게요. (180도)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균형 맞춰주는 게 좋죠. 이제 어떤 분들은 저 용접하는 걸 보고 용접면도 안 쓰고 그냥 하는 말로 눈에 아다리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씩 용접하는 거는 이렇게 스파크가 생기는 순간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기 때문에 일명 아다리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다리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다리.
실질적으로 이게 용접 튼튼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조금씩만 해놔도 옆으로 뒤트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뒤틀리는 힘을 가지고 회전하기 때문에 티커 용접 조금씩 해도 됩니다. 저는 4군데를 해놨는데 조금만 해도 한 2군데만 해놔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번에는 이 페인트를 뿌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페인트를 좀 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컴프레셔 완전히 신품으로 교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신품입니다, 신품. 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녹도 좀 들어 있었고요. 용접을 하고 페인팅을 다 했습니다. 새 거 같죠? 용접은 다 했고요. 에어컨 작동하면 시켜보죠. 오, 40도네요. 현재 40도입니다. 스마트워드와 함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에어컨 켰습니다. 찬바람 나오기 시작하네요. 밖에 나가서 볼게요. 이제 에어컨 작동하고 있죠. 접, 부합 작동 잘하고 있네요. ECV 파형도 잘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약 90%좀 되죠. 약 90% 정도 이 두티로 제어를 잘하고 있네요. 에어컨 ECV 컨트롤 약 60% 정도 듀티로 제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CU 데이터를 보게 되면 12바 13바 왔다 갔다 하죠.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60% 정도의 듀티로 제어할 때 온도를 한번 볼게요. 풍량은 지금 2단 나눴는데요. 6.4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6.3도 6.4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저압 고압 압력이고요. 제가 필드 코일이 나가서 클러치를 제가 용접을 했죠. 그 용접을 해 놓으면 연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런 방법으로 클러치를 고정을 하게 되면
시동만 걸면 계속 회전을 할 텐데 연비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차량은 pom프를 제가 용접을 해가지고 신형 타입으로 개조를 한 거죠. 이런 방식대로 작업을 해서 484회의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그 댓글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그런 유저분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연비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한다고 참 답답합니다. 연비와 관계없는 거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다 돼갑니다. 예. 돈 적게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없어요. 에어컨을 껐거든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고, 연비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답답합니다. 자, 에어컨을 껐는데, 저압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고압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에어컨을 껐을 때나 시동을 껐을 때나 똑같습니다. 이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거든요. 결국은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올라가고요, 고압은 내려옵니다. 저압은 올라가고 고압은 내려와서 결국은 저압과 고압이 같아지는 거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동 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네,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압이 약 한 95 정도, 고압은 한 110 정도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에어컨을 켜지 않고 시동만 걸어 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워드와 함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자, 시동 걸었습니다. 자, 에어컨은 꺼져 있죠. 안 켜졌죠. 자, 에어컨은 꺼진 상태에서 고압과 저압, 압력 차이를 볼게요.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죠? 95, 110 그대로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끄게 되면 ECV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 변화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볼게요. 저압이 떨어지고 고압이 올라갔죠. 고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엔진에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죠. 컴프레셔가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엔진의 동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연비에 저하를 주겠죠. 에어컨을 끄게 되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압도 올라가지 않고요. 예, 조금 전에 보셨듯이 에어컨 그 클러치를 고정시켰다 해서 연비가 떨어지신다는 분들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계속 가동하지 않고 있으면 저압과 고압이 같아집니다. 같아지는 데는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리죠. 그것은
에어컨을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는 거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끄거나 똑같습니다. 저압과 고압이 같아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편창결부에서 넘어가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결국은 더 오래 기다리게 되면 저압과 고압이 똑같아집니다. 네. 이거는 어느 차나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운행을 해보면 고압과 저압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펌프가 공회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나오는 그 신형차들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신형으로 개조한 거하고 똑같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클러치를 장착해 놨겠지, 뭐 그 말도 맞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클러치를 지금은 제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 아래 하단에 보면, 제 연락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제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그 이런 방식을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죠. 예. 이러이러한 방식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컴프레셔를 어셈블리로 교환할 건지, 클러치만 교환할 건지, 그거는 또 조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뭐 사용을 하실 건지, 그건 고객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정비사로서 진단해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해드리는 거죠. 이 고객님은 그 형편도 좀 거시기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접을 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에 484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이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4.5도까지 떨어져 있네요. 4.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2단에서 4.5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배리 굿입니다.